저는 21살에 한국에서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넘어가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학 생활을 했지만 타지에 오랜 시간 있으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또 집이 너무 크기도 했고요. 아파트 4층에 있던 그 집은 방 2개에 화장실도 2개나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직접 집을 보셨을 때도 25평은 더 될 것 같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엄마는 제가 걱정된다며 1년에 2번 정도 오셨어요. 한 번 오실 때마다 3개월 정도 머무르긴 하셨지만 그 외에는 저 혼자 지내야 했죠. 결국 유학 3년 차에 저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자꾸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있다가 밤 11시나 돼서 집에 들어갔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부터는 오후 3시 40분에 수업을 마치면 칼같이 집으로 들어가 강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녀석이 5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마지막 수업이 취소돼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해 녀석과 집 앞 공원에서 한참을 놀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집에 들어가려고 집 쪽을 봤는데 저희 집 베란다에서 사람의 형체가 비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파트 게이트에 있는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저희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요. 경비원은 남자 2분이었는데 40대로 보이는 A 경비원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B 경비원이었어요. 저는 2 경비원과 함께 4층으로 올라갔어요. 둘은 제게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라고 한 후 열쇠를 받아 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집안을 확인한 둘은 밖으로 나와 저를 부르더니 놀라지 말고 잘 들으라고. 지금 안에 같이 들어갈 건데 혹시 없어진 물건이나 달라진 구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혹시 집이 난장판이냐고 B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B 경비원이 그런 건 아닌데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A 경비원이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B 경비원 말대로 집에 들어가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경비원 2분이 제 뒤를 봐주셨어요. 처음 확인한 거실은 없어진 것도 흐트러진 물건도 없더라고요. 공부방으로 쓰는 작은 방도 확인했는데 거기도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했어요. 분명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이불 위에 마치 누가 앉았던 것처럼 오른쪽 모퉁이가 심하게 구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침대를 확인하고는 급하게 붙박이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귀중품이나 여권 같은 것을 넣어놓는 작은 금고가 있었거든요. 저는 비밀번호와 열쇠, 이중으로 잠긴 금고의 문을 열고 여권을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그대로였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그래도 느낌이 이상해 여권과 현금을 챙기고는 다른 곳을 확인했죠. 방을 천천히 둘러보던 저는 베란다와 침대 쪽을 본 후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들고 있던 여권과 지갑, 차키, 그리고 강아지를 빠르게 챙기고는 급하게 집에서 나왔어요. 경비원 2은 갑자기 제가 짐을 챙겨나가자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만 했어요. 그냥 친구가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가봐야 할 것만 같다고 하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경비원 두 분이 제게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지만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A 경비원이 경찰을 부르길 원하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안 했어요. B 경비원은 자기가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다 했고요. 그러던 중에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제야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공포심에서 나온 떨림이었어요. 저는 온몸을 떨며 A 경비원에게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달라고 엉엉 울며 말했어요. B 경비원이 바로 경찰을 불렀고 A 경비원은 덜덜 떨며 911만 찾는 저를 진정시키고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침대 밑에 사람이 있었어요. 봤어요. 거울에 비친 남자 다리. 네, 맞습니다. 제 방에는 큰 침대가 있고 침대 옆에 전신 거울이 있었어요. 저는 베란다를 확인하고 다시 방을 살피다가 전신 거울에 비친 어떤 사람의 다리를 본 거였죠. 얼핏 본 거지만 그때의 기분이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친구 핑계를 대고 나온 거였고요. 4분도 안 돼서 경찰차 3대가 왔고 경비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이 1층 출입구를 막고 제 집으로 올라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남자가 후드를 뒤집어 쓰고는 경찰들 손에 붙들려 나오더군요.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놀랍게도 그 남자는 옆집에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도 은행에 다니며 혼자 산다고 해서 오며 가며 인사했던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범인이라니 충격적이었죠. 남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소리치며 말하더라고요. 운 좋은 날인 줄 알라고요. 남자가 그 뒤에 뭐라고 더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끌려 나갔고 저는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리에 남아 학교는 물론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 집에 처박혀 있어야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 대신 경찰서에 다녀온 친구가 해준 말을 듣고 저는 유학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친구가 경찰서에서 듣고 온 말은 이러했어요. 그 사람이 너 늦게 들어오는 거 알고 2년 동안 너네 집 비어있을 때 네 침대에서 자고 강아지도 만지면서 놀아주고 그랬대. 사건 당일에는 널 강간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네가 일찍 와서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집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사람이 열쇠공을 불러서 키를 맞춘 거래. 자기 신분증이랑 휴대폰이 집 안에 있다고 하고 되게 태연하게 자기네 집이라고 하고 사인도 했다고 하더라. 열쇠 수리공한테. 저는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미국을 다시 가겠다는 마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마 평생 없겠죠.